휴대폰과 컴퓨터 사용에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현대인들. 전자기기 사용이 생활이 되다 보니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서 휴대폰과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목, 어깨, 허리 등 몸 전체에 이상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몸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가령입니다. 한 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리듯이 우리 신체의 대들보인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생활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때문에 이상 신호가 생기면 병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재영 척추센터장님과 함께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점점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젊은 분의 경우에도 그 척추 질환이라든지 또는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령 인구의 증가로 척추 질환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디스크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척추 질환이 퇴행성 디스크 질환,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 등으로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척추 질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 질환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서도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서 일을 하고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양한 질병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적인 척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는 척추관 협착증, 전방 전이증, 허리 디스크 등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척추의 뼈와 뼈 사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좁아져 나타나는 이상 증상을 말합니다. 증상으로 보면 요통과 하지부에 오는 통증이 대표적이며 쉴 때는 호전되는 듯 하다가 걸으면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나 척추 전방 전이증과 함께 발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뼈가 상부 주체가 앞으로 쏠리는 병으로 척추신경을 눌러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앉아 있을 때는 증상이 없지만 걸으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는 점차 탄력이 떨어진 추간판이 터져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 추간판 안에 수액이 흘러나와 척추신경을 누르게 되며 허리뿐 아니라 다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저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 있을 때 통증이 크고 누워서 한쪽 다리를 45도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잘못된 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청년층 디스크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외 허리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척추 불안정증, 척추 종양, 척추골절, 추간판 내장증 등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척추 질환이 무서운 이유가 수술을 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겁부터 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다양한 척추 질환들 반드시 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흔히 척추 질환하면 수술적 치료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도 치료에 부담을 느껴서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들과 당뇨, 고혈압 등의 내과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들한테는 수술은 부담스러울 밖에 없기 때문에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다 증세가 심각해져서야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디스크 환자 중 10%만이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하고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상태가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수술을 받기 힘든 환자들한테도 적합한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단 10% 정도의 환자만이 수술이 필요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들로 호전이 된다고 하니까요. 병원 찾는 것을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그럼 비수술적인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비수술적 치료에는 크게 약물 치료, 통증 치료, 운동 치료 등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소염제, 진통제, 근이완제, 그리고 다리로 내려가는 혈류 개선과 관련된 약체를 주로 사용하며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통증 치료는 증상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척추신경 성형술입니다. 이 시술은 신경 압박으로 인한 방사통에 효과적이며 환자의 꼬리뼈에 국소 마취를 한 뒤 1mm 특수 카테터, 가는 관을 아픈 곳에 넣고 약물을 직접 주사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통증 부위를 직접 영상으로 보면서 염증의 위치와 유착 정도, 약물이 퍼져나가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요통 및 재수술이 어려운 척추 질환에 효과적이며 특히 수술 이후 통증 관리에 좋습니다. 보통 시술 시간은 30분 정도이고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도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최소 침습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술 없이도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이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통이 주 증상인 경우라면 고주파 이용한 수액 강화술이 효과적입니다. 고주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가는 특수 바늘을 탈출한 디스크에 삽입한 후 열을 가해 튀어나온 디스크를 수축, 응고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절개가 없고 출혈로 인한 통증은 물론 감염의 위험이 적고 주변 조직이 다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비수술 통증 치료에는 경막의 주사 치료, 성대적 신경 차단술 등이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맞춰 복합적으로 치료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운동 치료는 척추 치료뿐만 아니라 평소 허리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과격한 운동은 피하되 누워서 엉덩이 들어올리기,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복근 강화 운동, 허리 유연성을 길러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고 고정식 자전거 타기, 가벼운 걷기나 낮은 등산, 수영 등을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할 경우 요통과 다리 저림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운동으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시술 후에 재활 운동 중요하겠죠? 수술 이후에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척추뼈 주위의 근육이 튼튼하지 않으면 다시 디스크가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덱스 장비를 이용한 허리 운동은 허리를 받쳐주는 인대, 근육, 관절 조직을 전문적으로 강화해줘 허리 수술 이후에 재활 전문 운동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바이오덱스와 같은 등속성 재활 장비로 치료가 필요한 관절과 허리 근육 상태를 컴퓨터로 정밀하게 측정한 이후에 환자 상태에 맞춰서 안전한 운동량을 정해주는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슬링 운동 치료는 흔들리는 줄을 이용해 스스로 능동적인 운동을 시행함으로써 근력 강화 및 운동 범위 증대, 그리고 신체의 균형 향상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척추 질환의 다양한 비수술적인 방법들 그리고 재활 운동까지 잘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도 증상에 호전이 없다면 그때는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위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실시해도 효과가 없을 시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을 할 경우에는 합병증과 재발률이 낮은 채수 상처, 척추 수술이 효과적이며 이는 수술 기간과 입원 기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이 무서워 병을 키우지 말고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으로 조기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렇다면 합병증과 재발률이 낮으면서 최소한의 상처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란 피부 절개를 최소화해서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수술 방법으로 허리 디스크의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이 해당됩니다. 척추 디스크 환자의 90%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재활 치료 등과 같이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6주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디스크가 이미 심하게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전신 마취나 절개를 하지 않고 미세한 간을 삽입해 치료하는 내시경 디스크 수술법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내시경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손톱만큼 작게 절개하여 정상 디스크나 뼈, 인대, 근육 등의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미세 현미경 강압술과 같은 최소 침습적 무수혈 척추 수술을 먼저 검토해보고 최후의 경우 골융합술과 같은 침습적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최소 침습적 척추 치료는 과거의 전통적인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중간적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은 매우 섬세한 기구를 사용해 병적인 부위만을 치료하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적고 수혈이나 전신 마취의 필요가 없어 입원 기간이 짧고 정상 생활로 복귀가 빠릅니다. 네, 비수술적인 치료법과 또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여러 가지 수술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평소에 허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이라든지 또 올바른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척추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것으로 1시간에 10분 정도는 일어나 있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모니터에 눈높이에 맞게 두시고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에 두고 허리를 곧게 세워 등받이에 댄 자세를 취하는 것이 도움되며 턱을 개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는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는 깍지를 낀 채 팔을 높이 들어 올려 그 자세로 천천히 허리를 옆으로 굽히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10회에서 20회가량 해주면 때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우리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이나 허리에 나타나는 통증을 근육통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척추 질환은 갑자기 오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통증에도 진단을 받아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 질환은 초기에 발생되는 경우 수술에 부담 없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척추 질환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요즘 의학의 발전으로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이 점점 다양화, 세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최소 침습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척추 질환에 대해서 겁부터 내지 말아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병원을 찾아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으므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생활 속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척추 건강, 허리 건강 생활 속에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조재영 척추센터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척추 건강을 지키는 기본 수칙, 바로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미루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척추 건강도 쉽고 간편하게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병원과 더 가까이 지내시는 것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J Television.